한국도로교통공단 TBN 교통방송입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맞닥뜨린 대형 교통사고는 평범한 일상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립니다. 두 손으로 무언가를 잡고 두 다리로 걷는 일조차 불가능해지고 생계를 위한 일터마저 떠나야 하죠. 교통사고로 장애를 얻은 이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일상으로의 복귀일 텐데요. 이를 돕는 것이 바로 재활의학입니다. 장애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환자와 함께 고민하는 의료진들이 있기에 희망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TBN 스페셜 도로 위의 숨은 영웅 55화 사고의 아픔 그리고 재활의 빛 국립교통재활병원 이자호 교수 5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도로 위의 숨은 영웅 방송인 김성환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고령 운전자 사고는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언론에 앞다투어 보도되면서 이들이 면허를 반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죠. 사실 고령에 운전하면 위험하다는 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렇지만 수시 적성 검사를 받으러 온 어르신들에게 막상 면허증을 뺏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검사를 받고 나서 갈 종착지가 다양하지가 않으니까 경찰에서도 이거를 오케이를 그러니까 불합격을 주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뭐 나는 생계가 달려 있다. 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 제도가 약간 유명무실해진 상태가 되어서 연기를 여러 번 할 수 있고 그 연기하고 있는 동안에는 운전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약간 정책 공백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이자호 교수도 면허를 반납한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더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택시를 불러도 내 주차장까지는 익숙하게 가시니까 그런 면에서 특히나 지방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운전을 더 보장해 드릴 수 있을까라는 정책 취지에서 이 제도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근데 이렇게 제도를 다변화할 때는 천편일률적인 거에서 벗어나는 거에 대한 근거가 항상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근거를 뭐 임상 연구로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대국민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 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 데이터 분석이고 저희가 이제 거기에 관련된 임상 연구도 하고 뭐 2,000명 단위의 노인 대상 설문조사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근거들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면허 반납은 고령 운전자 본인의 생각이 중요하기에 이를 알아보려고 실시했던 설문조사. 문득 그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우리나라 고령 운전자는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누가 내려야 한다고 생각을 할까요? 의사일까요? 아니면 관공서나 경찰일까요? 1번은 나예요. 1번은 내가 정해야 돼. 내가 운전할지 말지는. 2번은 배우자. 그 다음에 3번이 의사. 그러니까 나의 진료를 만성질환 진료를 봐주고 내 상태를 제일 잘 알 것 같은 사람이 의견을 주면 받아들이겠다. 근데 그 외 응답지에는 뭐 이웃도 있고 경찰관도 있고 뭐 다양한 관공서도 다 있었는데 그거는 다 아니고 나 아니면 배우자 아니면 의사가 정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긴 하더라고요. 운전할지 말지는 내가 정한다. 이것이 고령 운전자 대부분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몸 상태를 정확히 안다고 누가 100% 확신할 수 있을까요?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하지만 의지만으로 몸의 노화를 막을 수는 없는 일이죠. 만약 객관적인 데이터가 더는 운전할 수 없는 상태로 나왔다면
운전해서 졸업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통체활연구소장을 겸하고 있는 이자호 교수가 요즘 관심을 두고 연구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교통사고 환자들의 사고 상황과 자동차 보험을 통한 치료 현황을 연계해 분석하는 일이죠. 자동차 사고 환자분들이 사고 상황에 대한 자료들은 붙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고 상황에서 보행자 사고를 당하신 분은 의료 이용을 어떻게 하셨고, 자동차 보험에서 어떤 치료를 받으셨고, 이런 것들 연계해서 분석을 할 수 있다면 좀 더 현재에서의 자동차 보험의 의료의 상황을 원인과 사고 상황과 같이 연관지어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국토교통부랑 경찰청이랑 같이 추진하고 있고요. 그 외에 재활 측면에서의 연구는 제가 외상성 뇌손상이나 척수손상 환자들에 대한 전수 코호트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사실은 질환에 비해서 규모도 정해져 있지 않고 이 사람들의 예후도 잘 드러나 있지 않으니까 어떤 기술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잘 배정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질병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 단계로 분석하고 거기서 좀 더 나아가면 전원을 어떻게 한 경로를 가진 사람이 사망률이 낮아진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의료 전달 체계에 대한 연구들도 이어가는 게 이제 그런 외상 환자들의 재활에 관한 연구로서 삼고 있고요.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난 교통사고로 장애를 얻고 생계마저 막막한 상황이 되면 그 좌절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병원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려는 마음도 들죠. 사실 급작스러운 일이라 그러니까 교통사고나 어떤 사고를 당했다는 게 일단은 억울한 마음이 크고요. 그래서 특히나 중증 환자고 많이 다치셨으면 이제 생계도 끊기고 여러 이제 거기에 의료비, 진료비 부담도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그만둬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들도 많이 드실 거고 뭐가 옳은 방향인가를 매번 이제 걱정과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재활이나 여러 의료기관들에서도 그러니까 예후에 대해서 잘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상담들을 이제 잘 해주시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또 아까 골든타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6개월, 1년까지는 치료를 잘 받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외상이라는 게 특징이 갑자기 확 좋아지고 또 좀 내려갔다 한 부침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너무 확 좋아졌을 때 희망을 가지시고 조금 나빠졌을 때는 이러다 또 올라가겠지라고 이제 의사 선생님과 잘 상의를 하시면서 포기하지 않고 이제 해 나가시는 게 중요하고요. 골든타임 안에 꾸준히 재활 치료를 받는다면 분명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자호 교수가 교통 가족 여러분에게 이 말을 꼭 전하고 싶답니다. 병원 가서 진료를 받으시면 내가 무슨 약을 어떻게 먹고 이제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은 저희도 먼저 운전은 하세요? 저는 운전에 관심이 많은 의사니까 여쭤보시면 반대로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운전에 대해서 의사한테 먼저 물어보시면 의외로 그냥 이 사람은 얘기를 들을 준비가 돼 있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솔직한 얘기를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쨌거나 건강하게 혹은 내 건강에 맞게 운전하시는데 중요한 게 되지 않을까,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걸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교수님, 교통사고 환자분들이 재활 치료를 마치고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계속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TVN 스페셜 도로의 숨은 영웅 55화 사고의 아픔 그리고 재활의 빛 국립교통재활병원 이자호 교수 5번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